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소 유전학 교수가 밝히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5가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반려동물까지도 장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건강 수명이 길지 않다면 장수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관심사입니다. 책 노화의 종말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노화이며 노화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5년간 노화에 대해 연구한 하버드대 의과대학 플라바트닉 연구소의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A. 싱클레어가 권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5가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이 말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식은 이미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심한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데요. 비타민 A의 공동 발견자들로 잘 알려져 있는 라피엔 메덜과 토머스 오스본은 생애 초기에 모기가 부족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실험과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절식이 장수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안 좋은 시기에 생존을 도모하게 해서 질병과 쇠퇴를 막고 후속 유전적 변화를 최소화하여 결론적으로 노화를 유출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는 음식 부족에 따른 유전적 반응을 이끌어내어 노화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이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과 주기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식사를 하되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일 1식이나 1년 중 금식 기간을 정해 지키는 관습이 있는 나라에서 하는 금식법도 넓은 의미에서 주기적 간헐적 단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먹는 양을 통제해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육식을 줄여라. 물론 육류 섭취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겁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육류 음식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붉은 가공육이 나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붉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육식의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각종 암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장수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식습관이 아닌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땀을 흘려라. 단순히 폐와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더 힘세지는 것은 당연히 장수에 도움이 되지만 저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텔로미어가 마모되어 짧아지는 것이 사실상 노화의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히 운동하다가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쉬어주는 방식을 몇 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숨이 찰 때까지 뛰다가 숨이 차면 걷다가를 반복하는 거지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앞서 알아본 절식 단식과 병행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이제 식습관, 운동보다 더 쉬울 수 있는 네 번째 장수 비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번째, 몸을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하라.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06년 스크립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섭씨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암컷은 수명이 20%, 수컷은 수명이 12% 늘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5에서 7년 더 사는 셈입니다. 또한 사우나 등의 평소보다 높은 온도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도 피부와 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익숙치 않은 온도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도 첫 번째에서 말한 몸의 방어체계 자극과 생존을 도모하게 하는 유전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수비법을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후속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가 약간의 역경이나 세포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라면, 다섯 번째는 DNA에 필요 이상의 손상을 줄 정도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DNA 손상 행위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DNA 수선 요원들을 계속 과로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DNA는 결국 손상됩니다. 그 때문에 나타나는 후속 유전적 불안정이 노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속 유전적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포장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PCB, 그리고 세정제, 살충제 등에 들어가는 유기알로겐, 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입니다. 물론 제정신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삼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서도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습니다. 몇몇 맥주, 그리고 대다수의 절인 고기, 특히 요리한 베이컨 같은 아질산 나트륨 처리를 한 식품에 들어있는 엠니트로소 화합물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집안의 라돈 같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 방사선은 DNA 손상을 일으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생활 습관을 지닌다고 해도 이런 유형의 DNA 손상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DNA 손상은 몸의 시계를 가속시키며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DNA 손상을 일으키는 요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아봤던 노화를 늦추는 다섯 가지 내용들을 요약해 볼게요. 첫째, 적게 먹어라. 둘째, 육식을 줄여라. 셋째, 땀을 흘려라. 넷째, 몸을 차갑거나 뜨겁게 하라. 다섯째, 후속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이상으로 25년간 노화에 대해 연구한 데이비드 A. 싱클레어의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말하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에 적용해서 틈날 때마다 떠올려보고 습관화한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어렵지 않겠죠?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